나도 흔들렸다. 수없이. 25에는 사랑에 미쳐 죽고 싶었고, 30에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40에는 내가 쌓아올린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졌고, 50이 넘어서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조금 보이기 시작했다. 당신도 그랬을 것이다.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몰랐지요? 젊은 날에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시간은 무한했고 기회는 어디에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부모님은 떠나셨으며 아이들은 자기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나? 이게 나였던가 하고 물었을 그 순간 나도 그랬다. 80세가 넘어서도 그 질문 앞에 섰다. 그래서 오늘 나는 위대한 작가로서가 아니라 먼저 살다 간 한 인간으로서 당신에게 말을 건넨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는 것은 우리가 살아낸 것뿐이다. 이 말은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다. 삶이 가르쳐준 것이다. 청춘. 그 단어를 입에 올릴 때마다 가슴 한켠이 시리다. 당신도 그렇지 않은가? 젊은 날을 떠올릴 때 미소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혹시 후회는 아닌가? 혹은 그리움은 아닌가? 나는 25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썼다. 유럽 전역의 젊은이들이 그 책을 읽고 울었다. 베르테르처럼 옷을 입고 베르테르처럼 말했다. 심지어 베르테르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까지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다. 그 책은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 쓴 것이었다는 것을. 나는 사랑했다. 미친 듯이. 샬롯테라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이미 약혼한 몸이었고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했다. 밤마다 그녀를 생각하며 잠들었고 낮에는 그녀 곁에 있기 위해 온갖 핑계를 만들어냈다. 결국 나는 도망쳤다. 그녀가 결혼하는 날 나는 그 마을을 떠났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젊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래서 더 많이 다친다. 이것이 청춘의 진실이다. 뜨거움은 아름답지만 그 뜨거움이 스스로를 태운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당신의 청춘은 어땠는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가?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는가? 뒤돌아서서 삼킨 눈물이 있었는가?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 나는 베르테르를 쓰면서 깨달았다. 글을 쓰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로 베르테르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격렬한 감정을 종이 위에 쏟아내면서 비로소 나는 살아남았다. 슬픔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직시하는 것이다. 당신도 견뎌왔다. 첫사랑의 이별을, 꿈의 좌절을, 현실의 벽을.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 있다. 살아서. 그것이 이미 대단한 일이다. 젊은 날의 실수들을 후회하지 말라. 그 실수들이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의 깊이를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상처 없는 지혜란 없다. 실패 없는 성숙이란 없다. 경험이란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얻게 되는 것이다. 20에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해 절망했던 그 순간들. 30에 꿈꾸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 좌절했던 그 밤들. 그 모든 것이 경험이 되었고 그 경험이 지금 당신의 눈에 담긴 깊이가 되었다. 청춘은 지나갔다. 하지만 청춘이 남긴 것들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다. 35이 되던 해 나는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이 되었다. 시인에서 관료로. 꿈꾸던 삶에서 책임지는 삶으로. 당신도 그랬을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것이 많아졌을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족을 위해 일어나야 했다. 몸이 아파도 출근해야 했고 마음이 지쳐도 웃어야 했다. 내 꿈은 서랍 안에 접어두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사회를 위해 달렸다. 그 세월이 얼마나 무거웠는가. 나도 그랬다. 글을 쓰고 싶었지만 공문을 써야 했다. 시를 읊고 싶었지만 세금을 계산해야 했다. 산책을 하고 싶었지만 회의에 참석해야 했다. 10년이 그렇게 흘렀다. 자유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젊을 때는 자유가 구속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하지만 중년이 되어서야 알았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해내는 힘에서 온다는 것을. 당신이 묵묵히 감당해온 그 무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견뎌낸 직장 생활.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 포기한 작은 사치들,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며 삼킨 눈물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자유였다. 스스로 선택한 책임을 끝까지 감당해낸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자유다. 의무를 다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중년은 의무의 시간이다. 그 시간이 행복했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말해 늘 그렇지는 않았다. 지치고 답답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 제 몫을 하는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편안히 눈을 감으셨을 때, 내가 맡은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알았다. 의무를 다한다는 것의 의미를. 당신은 그 시간을 버텨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성실히 끝까지. 세상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세상을 지탱한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 중년을 버텨낸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위대한 일이다. 스스로를 작다고 여기지 말라. 큰 일을 해야만 위대한 것이 아니다. 작은 일을 오래, 꾸준히 성실하게 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대함이다. 위대한 것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그것은 오랜 인내의 결실이다. 이른이 넘어서야 나는 파우스트를 완성했다. 60년을 쓴 작품이다. 파우스트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했다. 악마와 계약을 맺고서라도 진리를 알고 싶었다. 권력도 가져보았고, 사랑도 해보았고, 아름다움도 추구해보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끝에서 파우스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머물러라, 순간이여.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것이 파우스트가 마지막에 이른 깨달음이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나도 오래 살고 나서야 이것을 알았다. 젊을 때는 미래를 쫓았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많이. 중년에는 현실과 씨름했다. 지키고, 버티고, 감당하며. 그러다 어느 날 미래도 과거도 아닌 오늘이라는 시간이 눈에 들어왔다. 아침에 뜨는 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오래된 친구의 전화가 새삼 감사했다. 손주의 작은 손을 잡았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는가다. 이것이 노년이 가르쳐준 진실이다. 재산이 얼마인지, 직함이 무엇이었는지, 집이 얼마나 큰지. 그것들은 결국 남는 것이 아니다. 남는 것은 따로 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어준 그 시간. 당신이 보여준 성실함과 진실함. 그것들이 당신이 세상에 남기는 것이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마음을 남긴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남겼다. 자녀들 마음 속에, 배우자의 기억 속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마음에 당신이라는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려놓는다는 것. 그것은 포기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볍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 가장 쉬운 일은 남에게 충고하는 것이다. 나는 평생 글을 쓰며 남에게 말을 건넸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아는 데는 80년이 넘게 걸렸다. 당신도 이제 자신을 알아갈 시간이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그것을 찾아가는 여정이 노년이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아주 간단하다. 원하는 것을 덜 갖는 것이다. 젊을 때는 많이 가지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적게 가지고도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적을수록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82의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 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더 많은 빛을. 어떤 이들은 이것을 깨달음에 대한 갈망이라고 해석했고 어떤 이들은 그저 방이 어두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무언가를 원했다는 것이다. 삶을, 빛을, 하루를 더. 당신도 언젠가 그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나도 그랬고 모든 인간이 그렇다. 죽음은 두려운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나도 두려웠다.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아무리 철학을 탐구해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처음 가는 길을 걷는 나그네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소중한 것이라고. 영원히 산다면 오늘이라는 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빛나는 것이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당신, 친구를 잃은 당신, 그 상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당신은 살아왔다. 그리움을 안고, 기억을 품고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이다. 하지만 그 빈자리가 남긴 것은 허무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다. 텅 빈 것 같은 그 자리. 그것은 당신이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프지도 않았을 것이다. 시간이 흐른다. 멈출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시간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 그것은 물을 손으로 쥐려는 것과 같다.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다. 하지만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선택할 수 있다. 지나간 것을 후회하며 보낼 수도 있고, 다가올 것을 두려워하며 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도 선택이다. 당신에게는 아직 오늘이 있다. 내일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은 확실하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당신에게 남은 유일한 질문이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어 고맙다. 나는 괴테라는 이름으로 200년 넘게 기억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겠는가? 책 속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하루하루였다. 당신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60대, 혹은 그 너머. 누군가는 늙었다고 말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60이 지나면 삶의 속도가 바뀐다. 빠르게 달리던 시간이 천천히 걷기 시작한다. 그것은 끝이 아니다. 다른 속도의 시작이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간. 바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되는 시간.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인생의 후반은 전반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다. 자녀를 키워냈고, 가정을 지켜왔고, 사회에서 제 몫을 해냈다. 그것들은 기록에 남지 않는 위대함이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이다. 미루어 두었던 작은 꿈이 있다면 꺼내보라.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면 연락해보라.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지금 하라. 다음에라는 말은 쓰지 말라. 다음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이다.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해보라.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라.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라. 그런 작은 것들이 삶을 채운다. 큰 일을 해야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순간들을 진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의미다. 당신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 긴 세월 동안 당신이 견뎌온 것, 사랑해온 것, 지켜온 것. 그 모든 것이 의미였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들. 그날들 역시 의미로 채워질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살기로 선택한다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용해야 한다.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동해야 한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마음 먹는 것으로도 부족하다. 이제는 살아내야 한다. 오늘 하루를, 내일 또 하루를. 그렇게 천천히, 꾸준히. 당신은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온 당신이라면 나는 괴테였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 인연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 편안한 밤 되시길.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감사하다. 삶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